많이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네, 제가 마지막 순서로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챌린지 수업까지 들었을 때 그 이후에 또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제가 고민해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미래 기술에 대한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발표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2017년부터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이제 그런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다 내려서 각 부처에서 이제 이런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 과정을 이제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례로 이제 올해 개정된 내용에는 수학 같은 경우도 기존에 빠져있던 행렬 부분이 이제 코딩과 관련해서 알고리즘에 좀 더 이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많이 개정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키워드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쪽에 키워드를 보시면 다 스마트, 모든 것에 스마트가 붙게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 플랜트, 모든 게 자동화되는 스마트 플랜트, 스마트 홈, 그다음에 스마트 카, 그다음에 뭐 이제 안경 같은 것도 이제 좀 더 이제 안경 자체의 기능보다는 전자적인 안경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서 이제 그 누구도 답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스마트, 그다음에 이제 초지능이라고 해서 로봇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AI를 도입한 로봇들이 실제 테슬라에서 상용화 단계에 이제 들어가려고 시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IoT,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드론, 자율주행과 드론을 합쳐서 물류적인 이제 혁신이 일어나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신기술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에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시대가 왔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이 앞으로 이런 시대를 살아나가려면 어떤 힘을 길러야 할까라고 정말 지난 한 2, 3년간을 굉장히 꾸준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떤 코딩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보고 이런 기술에 기반이 되는 것을 제대로 잘 접하고 있는지를 많이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러다가 한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이제 지출하는 교육비 대비 근로자의 생산 금액, 그러니까 GDP가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최하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뭐 안 좋은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말 국제적으로 유수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까지 이제 갔을 때 그런 공부를 했으면 그만큼 이제 이게 국가적인 생산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국가적인 생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조금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를 보자면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저도 이거를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사교육에 어쨌든 이제 몸을 담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명문대 입시를 이제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자체를 보고 입학하는 일이 조금 많았던 거죠. 그동안도 많았고 여전히 좀 그런 문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친구들이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전공보다는 이제 학교의 그런 네임밸류가 좀 더 높은 학교를 선택하려는 이제 경향이 있고 이제 비슷한 점수대라고 하면은 좀 더 입지가 좋은 학교, 그러니까 인지도도 높은 학교 이런 곳을 택하다 보니까 이제 직업적에서도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근로자가 되었을 때 또는 이제 뭔가 이렇게 생산을 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그 지속성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이제 도전하고 해결하려는 자율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근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도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어떤 교육을 해줘야 됐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코딩 교육에서 조금 답을 찾았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저도 정답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기술에서 기계를 잘 다루는 것은 정말 필수적인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들이 기계와 연동이 되어야 되고 능숙하게 본인이 그거를 이제 잘 다룰 수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다루는 기점이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제가 이제 직접 수업을 해봤을 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코딩 교육은 효과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린 나이에는 본인의 몸을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서 컴퓨터 마우스 잡아도 어린이 마우스가 아니면 크기가 손에 안 맞고요. 그다음에 자기 마음은 이제 클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다른 게 눌리고 이런 이렇게 약간 이제 신체적으로 아직은 발달하지 않은 나이여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제 코딩 수업을 하셔라. 뭐라도 여기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공부를 시키셔라. 또 이제 권해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교육용 코딩 프로그램을 정규 과목으로 이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용이라는 뜻은 조금 이제 코딩 자체가 원래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영어처럼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제대로 적지를 않으면 점 하나 안 찍으면 아예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동이 아예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사소한 문법 때문에 아이들이 사고력을 키우는데 뭔가 이렇게 방해가 되는 요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개발한 게 원래는 외국에서 먼저 개발된 언어가 스크래치라는 언어입니다. 스크래치라는 언어는 블럭 코딩으로서 이제 처음 자리를 잡았는데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개발을 한 스크래치와 비슷한 국내 개발 블럭 코딩 언어로서 엔트리를 학교에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엔트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이 아주 익숙하게 다루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한 게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년 전보다 확실히 친구들이 되게 이제 이런 블럭 코딩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수업을 통해서 직접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에 있어서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수업이 컴퓨터 한 대로 이루어지는 수업이 많습니다. 이제 보통 소프트웨어 코딩이라고 하는데 컴퓨터 한 대를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이 언어를 이용해서 뭔가 게임을 만든다든지, 근데 게임을 만들 때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도 넣어보고 어떤 게임을 만들까 생각해보고 이런 접근은 다 좋지만 이제 저는 이 실험학원이 가지는 강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을 때 실험학원에서는 개별 수업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소수 정예로 4명, 이제 정원이 4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이 다 이제 원하는 바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과 결합했을 때 컴퓨터로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직접 기계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기계에 어떻게 전류가 흘렀을 때 어떤 방향으로 전류를 주어야 얘가 작동이 되고 이런 걸 저는 아이들이 알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 실험 수업 자체에 전기 회로를 이제 구성하는 실험이 다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과 코딩 수업을 전 같이 결합해서 하나의 완제품을 만들어보는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엔트리나 스크래치도 훌륭한 블럭 코딩 언어이지만 저는 이제 기계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초점에 있어서 학원에서는 이제 메이크 코드라는 친구를 쓰고 있습니다. 메이크 코드는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이제 어린이들의 코딩 교육을 위해서 만든 교구예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교육용 도구이기 때문에 이 안에 센서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필요한 센서들은 다 들어있고 아이들은 정말 그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 수 있게끔만 기계적으로는 좀 더 단순한 친구예요. 이제 이거는 저희가 베이직 과정에서 이 메이크 코드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계, 그 기계 이름이 마이크로비트인데요. 마이크로비트라는 그 기계를 작동시키는 언어를 이제 저희 이제 과정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5학년 과정,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과정 때 이 메이크 코드를 이용한 코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블럭 코딩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블럭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다 써 있어요. 이제 원래는 무한 반복 실행 이런 것도 내가 이제 다 이 타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블럭이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블럭을 이제 마우스를 끌어서 이렇게 레고 조립하듯이 이렇게 끼워 넣으면 이제 코드가 완성이 되는 그런 것이고, 이건 저희가 실제로 학원에서 이제 어떤 친구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게임 작품인데 지금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코딩을 이건 무조건 이렇게 좀 단순한 블럭 코딩만 배워야 하는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진짜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텍스트 코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코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고 그 문법에 맞게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바, 파이썬, 시어너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텍스트 코딩 언어로 언급하는데, 물론 더 훨씬 많은데 이제 교육의 관점에서 좀 많이 쓰는 기본 시작하는 언어들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로는 이제 흔히 아시는 요즘 가게마다 있는 키오스크 같은 것도 그런 파이썬 같은 언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칩과 이제 그 키오스크 물체랑 그 안에 코딩된 프로그램만 넣으면 기계가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은 상용이 되고 있어서 저는 좀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블럭 코딩으로 처음 코딩을 접하고, 그 다음에 기계라는 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그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초연결 시대의 그런 전자제품들에 익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렇게 학습을 한 후에 중등 과정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요거를 택했습니다. 시어너를 기반으로 하는 또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한 언어가 있는데, 이제 그 기계 이름이 아두이노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두이노라는 친구를 이제 작동시키기 위해서 쓰는 언어로서 저는 C 언어를 택했는데요. 이제 세 가지 언어 중에서 C 언어가 가지는 특징을 보면 가장 좀 더 사람이 아닌 기계한테 친숙한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렵습니다. 어렵고 문법이 약간은 까다롭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얘네는 좀 더 그 객체 지향적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면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계한테 제가 기계야 한번 이렇게 돌려주겠니? 이렇게 굉장히 정중하게 문법을 갖춰서 말하는 언어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저는 이제 그래도 이런 텍스트 코딩의 기초를 가질 때는 좀 더 철저하게 약간 문법적으로도 어렵게 배워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 어려움을 약간은 중화시키고자 또 여기도 아두이노라는 기계를 작동시킬 때 이 언어를 조금 배워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더 수학, 더 과학 학원을 다니면 코딩에 능숙하게 되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경험보다는 내 손으로 전기 하나라도 이제 전지 하나라도 꽂아보고 전구도 꽂아보고, 전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대로 꽂지 않으면 안 켜지는 경험도 해보고, 전구도 한번 이제 저항을 안 꽂아서 터지는 경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진짜 내가 눈으로 그리고 손으로 겪을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을 내가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만 생겨도 저는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생기게 돕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별로인지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이 블럭 코딩이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들이 좋아하게 생겼죠. 근데 이제 텍스트 코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을, 이 짧은 내용을 자바라는 언어로 구현을 하려면 이렇게 내용을 써야 돼요. 근데 이걸 아이들이 여기 보면 이제 점도 찍어야 되고 가로도 닫아야 되고 가로 하나 안 나오면 오류가 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정말 빨리 해도 4학년 이런 친구들에게 권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권할 수는 없고, 다만 이런 블럭 코딩은 조금 재능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도 시작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에는 저는 수학 공부가 좀 더 선행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이 충분히 자유롭게 현행이랑 선행이 좀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블럭 코딩으로 이제 코딩을 접하고, 그리고 나서 좀 더 관심이 있는 친구는 이런 텍스트 코딩을 해보는 게 좋은데, 그 기점에 있어서 저희가 챌린지 과정만 들어도 챌린지 과정에 다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그 전기 단원이 나올 때마다 맞게 저희가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도입
조립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챌린지 과정에서 전혀 전기와 상관없을 것 같은 실험에서도 친구들이 아이디어만 내준다면 그리고 본인이 희망한다면 이제 이런 기계들을 연동하는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소를 만든 다음에 그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 있을 때 산소가 어느 정도 모였는지를 산소 포착 센서를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산소를 만들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좀 더 선택지를 열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한 가지 기술로는 이제 본인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리화, 생물, 지구과학 실험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코딩 기술을 접목하는 걸로 좀 더 수업 방향을 발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단순한 이제 코딩을 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 만든다기보다는 기계를 좀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라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친구가 마이크로비트라는 친구고요. 이거 이제 강의 끝내고 설명이 끝나고 나가실 때 보시면 저희가 이제 피지컬 컴퓨팅 테이블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있는 작은 친구예요. 신용카드 절반 크기 정도 되는 작은 친구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넣고 이제 내가 필요한 전기 부품들을 이렇게 이제 이 컴퓨터, 작은 컴퓨터 같은 친구와 연결을 해준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이 보시는 이런 훌륭한 작품들은 이렇게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기존에 있는 시제품들이에요. 여기는 시제품이지만 드론이나 이런 로봇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키트인데 꼭 이런 키트가 아니어도 본인이 정말 볼품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종이 박스 하나를 이용해서라도 로봇 형태를 만들고 그 안에 이제 관절도 넣어봐서 서브모터 같은 걸 구동해보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정말 저는 친구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한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런 키트를 줬을 때 조립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에요. 그게 내가 어쨌든 만들었을 때 잘 작동되면 정말 기뻐하지만 정말 큰 기쁨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진짜 해볼까? 근데 선생님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말려요, 약간. 이건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겠어? 했을 때 저희 학원에 오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승부욕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더 하고 싶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선생님이 이거 안 해봤는데 괜찮겠어? 이렇게 했을 때 다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어쨌든 저도 접하지 못한 상황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생각하는 게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수업이 잘 진행되게 했을 때 또 그게 진짜로 작동했을 때 저도 진심으로 기쁘고 친구가 많이 성장하면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수업이 점점 더 자리를 잡아서 자유롭게 친구들이 이런 기계를 선생님 오늘은 그 아두이노를 써볼까요? 오늘 마이크로비트로 측정을 해볼까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저희 수업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챌린지 과정, 중등 과학 과정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지금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본인이 생각한 회로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친구, 이게 초음파 센서거든요. 그리고 밖에 테이블에 또 제가 올려놨는데 초음파 센서가 있고 저는 초음파 센서에 대한 이론 강의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음파 센서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초음파 센서를 왜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 이런 것만 말해주고 그럼 너는 초음파 센서로 어떤 걸 만들어 볼래?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친구마다 다 내용이 다른데 이 친구는 후방 주차 감지 센서를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차량이 없어서 저희 학원에 있는 수레를 섭외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수레에다가 차처럼 올려놓아서 여기에다 이제 센서를 달고 그럼 너가 생각을 해봐. 이제 후방 주차 감지 센서를 만들려면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할까라고 물었을 때 그걸 스스로 대답할 때까지 조금 기다립니다. 웬만해서는 저는 먼저 알려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대부분 한 번에 성공을 못해요. 한 번에 성공 못하고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도 약간 지쳐가요. 사실 지치는데 그러다가 보통은 충분히 본인이 스스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해요. 성공을 어찌됐든 했을 때 정말 기뻐하고
그걸로 통해서 이제 다음번에도 그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 친구는 이제 후방 주차 센서를 만들었지만 또 다른 친구는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 초음파 센서가 거리를 감지하는 센서여서 벽이 닿기 전에 이제 코드를 벽이 닿으면 이제 뭐 방향을 바꿔라 이런 코드를 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코드를 만들어서 하는 친구도 있고, 챌린지 수업은 베이직을 기반으로 이제 쭉 들어온 친구들이 챌린지 수업까지 듣는다면 이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베이직에서 이제 가지는 장점은 계속 창의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연습을 합니다. 충분히 연습이 된 채로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요. 그 친구들한테는 학원에 오면은 일주일 동안 오늘을 기다렸어.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하고 이제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챌린지에서는 좀 더 기술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업그레이드돼서 좀 더 작품다운 작품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발표를 준비했고요.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설명회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혹시 문의사항이나 아니면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지금 간단한 거는 여기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 좀 개별적인 상담이나 그런 걸 희망하시면 밖에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네. 이게 쿠킹 과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창의스러 챌린지 과정이 따로 네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현재로는 저희가 코딩은 베이직 과정과 챌린지 과정에 각각 다 정규 수업처럼 들어있어요. 네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설명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